자, 오늘은 독특한 독립 만화를 그리고 계신 작가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현재 사이드비에 입고가 되어 있죠. 우뜨라는 작품이랑 털실축구단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아윤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이게 정말 만화인가를 시작해서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 얘기를. 저 어쨌든 네. 오늘 오셨으니까 반갑고요.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못 뵐 분이에요, 당분간.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먼저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뜨랑 우뜨 고무공무원의 이상한 숲과 털실축구단을 그린 아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땐 가장 만화로 쳤을 때 가장 레디컬한 만화 중에 하나가 레디컬이란 말이 맞나? 잠깐 가장 실험적인 만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면서 작품 얘기를 좀 해보죠. 어릴 때부터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리신 건가요? 네, 제가 혼자서 집에서 끄적끄적 그림은 좀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받거나 한 건 굉장히 최근의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만화를 그렸다기보다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다. 네. 그러면 어릴 때 만화는 어때요? 만화랑도 좀 친하게 지내신 건가요? 어릴 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니면 친구들이 가져오는 나루토, 원피스, 아즈만가 대왕 원나블 세대구나. 네, 원나블 세대. 네. 전형적 원나블 세대를 지나면서 근데 크게 막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명 대중 만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코스프레 한 해 만에 정도까지 하고 막 빠져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화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도 원나블 세대이긴 하지만 만화책을 보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가장 기억에 나는 만화? 가장 영향을 줬던 만화? 굳이 원나블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픽 북미 그래픽 노블이나 이런 것들도 되니까. 저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거는 안고 작가님 나쁜 친구 그거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왜인지는 읽어보신 분들이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안고 작가님 듣고 계십니까? 듣고 팬이에요. 네. 여기 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안고 작가님 작품 33살? 30살인가? 30살. 30살 그것도 30살. 네. 재밌게 봤었고 나쁜 친구도 재밌게 봤었고 이랬었는데 언젠간 들으시겠지 우리 방송. 듣고 계실지도. 자, 이제 이렇게 좀 질문해 볼게요. 이쪽 계통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디자인이란 개념이랑 아트, 예술이란 개념을 이렇게 막 혼재해서 쓰잖아요. 네. 디자인은 그럼 예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랑 동사로서 디자인을 쓸 때랑 명사로서 디자인을 쓸 때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명사로서 디자인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축 쪽에 일을 좀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고요. 네. 사실 건축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건축 설계 및 공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도면을 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단계는 지났나요? 그 단계는 지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초반에는 제2여객터미널 지금 운영 중인데 거기 설계 파트에서 많이 일을 하다가 다 개장하고 나서는 이제 공사 업무를 많이 맡고 있고. 지금 엮어보면 디자인이랑은 좀 멀어진 거죠. 살 부대끼면서 현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인천공항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경 출신인데 인천공항 기동대에서 일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제1청사랑 교통센터 거기를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숨어서 햄버거를 먹으면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게 저보다 잘 아실 수도. 주차장이 어디로 이어지고 거기 공항 경찰들이 무전을 몇 번을 쓰고 번호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서 하여튼 싫어. 내가 이래서 해외를 안 나가는 것 같아. 네. 제2청사 우리 때는 제2청사 없었는데. 네, 제2청사 없었죠. 네. 2007년에서 9년까지 있었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 왜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건축 쪽에? 건축 쪽에 학과도 그런 거 나오신 건가요? 네, 그럼요. 거기 나온 거고 제가 이공계 머리가 되게 이공계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안 그래 보이는데. 작품 보면 다들 공감 안 하시는데 네. 근데 보통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명제를 뚜렷이하고 뭐가 움직이는지, 뭐가 조건인지, 뭐가 결론인지 되게 찾는 습관이 있는 그런 머리여서 전 이공계를 갔어요. 되게 공부 재밌게 했고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미술이라는 거나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 이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으로 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물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거에. 요즘 들어 물성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네요, 제가. 근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건축가가 제일 부럽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내 얘기를 많이 하네 원래 이상하게. 아 좋아요. 네.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장소 안에서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장소에 농구 코트를 지어놨느냐, 카페를 지어놨느냐, 뭐 공터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펼쳐지는 운동량이라는 게 운동의 방향성이라는 게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예술의 제일 꼭대기 위에 건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동굴도 건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예전에 막 아돌프 로스 이런 사람들 거 막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닌데 아돌프 로스가 어쨌든 뭐 바그너 이런 사람들 막 공부하면서 오토 바그너입니다. 네. 그 음악가 말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공부하면서 와 난 진짜 건축을 내가 왜 안 했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으면 차라리 건축을 했을 텐데 이랬는데 저희 사촌 형이 건축가인데 네. 야 하지 마 이러더라고. 라이센스 따는 것만 해도 몇 년 걸린다고. 그쵸.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건축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관심 있으시네요. 건축가들을 만나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뭔가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왜 건축을 많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지금 결국은 또 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네. 왜 건축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맥락이라는 거를 보고 거기에 건축가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 그게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끼어팔기일 수도 있지만 우드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네. 이제 환경이나 역사나 뭐 거대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이제 개인의 반응, 뭐 작은 것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것들에 심취 아닌 심취를 하면서 이제 건축을 하는 거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저는 대학 고등학교 딱 입학하면서부터 학과 선정해놓고 고등학교 3년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렇게 지냈는데 중간에 물론 미술이 하고도 싶고 뭐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와보니 언제나 그렇듯 현실의 벽에 함께 부딪히며 언제 들어가신 그때는 그래도 네. 뭐 캐드 스케치업 다 있을 때잖아요. 네, 있었어요. 편했겠다. 네. 네, 편합니다. 편합니다. 네. 저희 때는 캐드가 맨날 버벅거려가지고 제가 학과가 이제 다 연결돼 있었어요. 네. 그 실내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저희 영상 디자인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와 맨날 캐드가 꺼진대. 저도 입학할 때 못 모르고 넷북에다가 캐드 돌리다가 예. 네, 넷북이 안 켜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검은 화면에 빨간색, 파란색 줄밖에 없는데 야 이게 끊길 정도라고 이러면서 영상은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현실을 아니까 네. 그게 끊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담인데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 제일 저는 알바로 시자라는 건축가를 굉장히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아돌프 로스를 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네,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알바로 시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이 예시로 드시는 이제 건축가들 제일 많이 나온 게 자디드, 뭐 프랭크 게리 이런 한눈에 어디에 놔둬도 그 네. 스페이드의 그 사람은 가우디 아니에요? 그렇죠. 가우디도 꼭 나오죠. 네. 어디에 있어도 그 작가의 특성이 드러나는 약간 그런 건축가들을 먼저 말을 하기 나름인 마련인데 이렇게 예시 주시는 거 보니까 건축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게 그건 네. 둘째고 네, 그 작가를 왜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면은 별로 로직하지 않은데 사람이 왜 이러지?
아, 제가 좀 1을 취하고 100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무튼 네. 그 알범 숫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컨텍스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텍스트를 잘 흐름을 읽어서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건축가여서 어디에 뭘 건축해 대표작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지금 어느 나라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아니, 뭐 그건 알아서 구글링 아, 하시면 그래. 이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사이 도서관이 되게 네모 그냥 반듯한 박스 도서관들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바닥에 콘크리트로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이렇게 홈을 판 거죠. 그게 이제 물길로 돼서 물이 남아 있는데 그건 정말 돈이나 이제 비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투자하고 디테일인데 그게 주는 이 흐름, 이 네모 박스들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분리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디테일들에서 감복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로는.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갈 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처음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간 거면 잘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셨나 봐요. 네, 뭐 지금 근데 논리적이지가 않아서. 네, 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밤새 일하고 이런 거는 뭐 디자인의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고 저도 영상 작업할 때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으니까 네. 그게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다들 네. 청사 관리. 근데 거긴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럼요. 좀 빨리 퇴근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어쨌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던 거 원했던 분야고 그 안에서 뭐 원하는 쪽으로 찾아가서 잘 들어갔고 지금 7, 8년 정도 일하셨죠. 맞아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뭔가를 다른 방향으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하면서 왜 다른 걸 못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왜 이걸 취하면 저걸 포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갑자기가 아니고 저는 꾸준히 항상 뭐 메모장이나 뭐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도 끄적이고 이야기를 쓰고 상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작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크게 안 하고 그 수준에서도 스스로는 만족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점점 이제 보는 눈도 커지고 외국 뭐 문물도 보고 우리나라 작품들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작품으로 될 수도 있구나. 나라고 왜 이걸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땅 밑에서 혼자 계속 뭔가 굴을 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네네. 그러다 이제 이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갑자기로 보이는 거 아닌가. 저 나름대로 키워온 거다. 그게 근데 뭐 사람이 하루에 네. 뭐 예술 분야나 디자인이든 어쨌든 거기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하루 내지 뭐 일주일도 어쨌든 어느 단위든 간에 그거를 해소하는 욕구량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건축을 통해서 뭔가 욕구 불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닌가요, 사적으로? 뭐 욕구 불만이라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찾자면 건축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래되는 거죠. 네. 제가 T2 하는데 뭐 최소 6년, 5년 이렇게 걸렸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저의 아이디어나 저의 이런 촉발들은 되게 단기에 파파파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 성격도 그런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끝을 보려는 그런 성격도 있고 해서 그런 몰입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만화도 사이클이 짧은 건 아닌데 네. 파인아트에 비해서 네. 뭐 일러스트나 파인아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다른 건 이건 나중에 물어보도록 네.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딜 가서 이제 또 공부를 좀 하셨어요. 네. 어딘가요? 저는 일단 여기 합정동에 가까운 데 있는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 듣고 계신가요? 아크라는 곳이고 네. 아티스트 커뮤니티의 약자입니다. 네. 거기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스스로는 혼자 뭔가 굴을 계속 파고 있었는데 이게 수면 위로 올릴 만한 건이냐에 대한 확신 아닌 확신을 갖게 된 게 네. 이제 아크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 내적 욕구와 외적 요소가 잘 맞았던 그런 아크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크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잘 몰라요. 만화 쪽은 잘 모르죠. 잘 모르시는구나. 학생들은 되게 만화 쪽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서? 네, 거기서 예전에는 힐스라는 그림책 학교로 오랫동안 있었던 곳인데 이제
재작년 이때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고여가는 것 같다, 고립되어 가는 것 같다. 아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나올 정도면 괜찮은 곳이네요. 그럼요. 저도 그걸 굉장히 높게 샀고 사실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이제 그런 판단 속에서 힐스를 끝내고 네. 아크라는 새로운 걸 만들었고 제가 첫 기수로 들어가서 어떤 것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의 성향과도 잘 맞았고. 실험 당하신 거네. 실험 당하고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지나고 보니 넌 실험체였다 이런 얘기. 본인이 동의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요. 본인이 동의한 상태에서 네. 아크도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근데 뭐 해온 가닥은 있으니까 그쵸. 뭐 가르치는 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걸 배우나요 거기 가면? 어떤 걸 배워서 아윤이라는 작가가 탄생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 여기가 아크를 홍보하는 곳은 아니니까. 아니지만. 그래서 아크가 뭐 어떻게 로직돼 있고 뭐 어떤 그런 건 시스템, 필요 없고. 그런 말 말고 네. 내가 거기서 뭘 배워서 내가 이렇게 됐다. 네, 저는 우당탕탕을 배웠고요. 그러니까 일단 부딪힌 양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양 무언가 하나가 탄생할 때는 저변의 양이 필요하다. 그게 되게 큰 교훈이었어요. 저 스스로. 왜냐면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저변의 양이라는 게 좀만 더 풀어서 설명해.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단기에 무언가를 꺼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내가 이걸 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거를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아크였던 것 같아요. 넘어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넘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넘어지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본 건가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그래요. 근데 뭐 이제는 좀 시대가 변해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란 말조차도 너무 식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대가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장인 정신은 더 이상의 안 나와요. 이미 그 시대부터 장인이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장인인 거지. 그쵸. 새로운 장인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장인이 그렇게 곽강받는 수는 너무 적고 확률상.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영화 감독이었던 사람이 만화도 그리는 거고 이번에 연상호 감독도 만화를 그리시더라고요. 네. 만화를 이제 글을 썼죠. 네. 그리고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페르세폴리스 만들었던 그 작가도 영화를 찍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에세이를 썼다가 뭐 릴리 프랭키 이런 사람들은 뭐 도쿄 타워 썼다가 지금 어느 가족에 나오는 대배우가 됐다가 뭐 드라마에서는 변태 아저씨 됐다가 뭐 그런 시대예요. 이제 뭐 요새 아이돌도 뭐 연기해서 뭐 이번에 엑시트에서 유나가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못 봤는데. 진짜 많이 노력했구나. 어쨌든 그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가수라고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연기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다 복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영화랑 어울려. 그러면 이제 영화를 찍는 거고. 맞아요. 지금 이거 소설이랑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소설을 쓰는 거고 뭐 만화를 그리고 싶으면 만화를 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를 아크의 대표? 그분이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예술가를 키워내고 싶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탄생하신 것 같은데 왜 만화를? 그 많은 것 중에. 왜 만화를?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관점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그리는 건 만화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럼 이 꼴을 빼야 되는. 아니. 근데 이거는 만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뭐 비주얼 에세이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흔히는 어떤 분은 그냥 일러스트 집인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는 일종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만화를 그려야지라고 기획하고 시작한 게 맞아요. 우드는 시작할 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서 이게 만화다라고 자리를 잡고
소개를 드릴 때도 만화입니다라고 드리는 거지만 이게 앞으로 뭐 글로 갈지 영상으로 갈지 또 다른 매체로 갈지는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윤이라는 아티스트인 거지. 네. 아윤이라는 아티스트가 꼭 만화가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건 알겠어요. 네. 근데 오늘 약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논쟁적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약간 클래식하고 올드한 사람이라서 작가님 생각하는 그 만화는 뭔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화 정답은 없어요. 네. 다 다른 거라서 뭐 정답을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퇴출돼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면접인가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만화가 있을 거예요. 저는 만화 좀 딱 오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돌려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가라는 직종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일단 뚝심 은근히 뚝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만화라는 걸 그리시는 분들의 장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와 그래서 개성이 더 드러나는 그런 장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많은 흐름, 뭐 웹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무언가 잡고 있는 표류되지 않고 잡고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만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건 2부에서 약간 물어보려고 했었던 건데 네. 당겨서 네, 그럼 본인의 작품은 만화다. 네, 만화다. 만화다. 네. 그러니까 처음 작가님이 네. 제가 사이드비를 만들고 얼마 안 됐을 때 메일을 보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 좀 소개해드리자면 네. 저희는 일단 이 꼴을 일단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아요. 첫째는 자리가 없어서 제 사무실에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못 받고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갑자기 입고 신청배를 처음 보내셨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자기 썰을 막 푸는 거예요. 막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운영진한테 보여줬죠. 야, 이 사람 이게 만화란다. 솔직히 얘기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야, 이게 만화란다. 만화라고 나한테 왔는데 나는 그냥 바스키아나 잭슨 폴락 그림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만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라고 하면은 서사가 있기 때문에 1페이지에 나오는 캐릭터가 300페이지에 다른 모습으로 나와도 걔가 똑같은 인물인 걸 인지할 수 있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사가 사람한테 읽히는 거니까. 네. 근데 와, 그 지점에서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건 색 말고는 구별이 안 가는데? 양말 털실 축구단 먼저 봤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도 야, 이거는 정말 천재이거나 자의식 과잉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맞아, 이러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야, 그래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하는 만화만이 만화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 사람을. 그래서 만나봤더니 저는 그 메일에 한 두세 번 오고 가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남성분이라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만나보니까 여성분이고 그리고 만나서 이게 왜 만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방금처럼 이런 관점. 물론 저랑 관점은 틀려요. 다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저랑은 다른데 네.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화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납득이 됐어요. 예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네. 일단 출간일은 같았지만 네. 어쨌든 저한테 먼저 왔던 건 털실축구단부터니까 이 털실축구단 얘기를 좀 해보죠. 털실축구단은 어떤 작품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털실축구단은 뭐 탄생 비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출장을 업무차 갔을 때 어디요? 샌프란시스코로 처음 출장을 갔을 때 처음은 아니구나. 어쨌든 출장을 갔을 때 이제 그렸던 거고 아이패드로 그렸었어요. 한 5분 10분 만에 끄적였던 거를 이제 훗날 다시 그려서 수작업으로 해서 낸 그림이고 그때는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디어 스케치 수준으로 그렸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털실 일부러 그렇게 흐릿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네. 털실 팀 두 개의 팀이 네. 이제 대립해서 축구를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저희 이과적 성향이 나타나는 거는 각 털실의 특징에 따라서
이 공격과 수비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테르 팀과 모 100% 팀이 있는데 네, 폴리에스테르는 높은 발화성과 촘촘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수비 팀이고요. 그래서 얘네가 달려가다가 불에 붙고 뭐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모 100%는 이제 알파카 조상신을 소환하면서 네, 그런 특징과 이제 분자 이렇게 끝에가 뾰족하게 말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에스테르의 촘촘함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상상력을 하면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다가 네, 싸우다가 뒤엉켜서 양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시면 뭐 양말을 같이 드리죠. 그렇죠. 그 야, 이 아이디어는 참 독특하더라고요. 양말을 같이 준대. 네. 처음 만났는데 뭔가 불룩해요. 그 책이.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봤더니 양말이 같이 있고 이걸 이렇게 둘이서 축구를 하다가 서로 싸웠는데 그게 모이면 양말이 된다. 내용 굉장히 귀여웠어요. 거대한 양말 장수입니다. 야, 근데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색깔 말고는 앞에 얘기했지만 와 1페이지에 나온 얘가 마지막에 나온 얘야?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야 이게 야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 타이포들이 야 이걸 읽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때 만났을 때 다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 야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게 하나 하나의 뭐 일러스트 작품이면 야 이 사람이 바스키아나 아니면 잭슨 폴락이나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만화로 봤을 때 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캐릭터의 일관성 문제 뭐 저도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꽤 많이 그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통일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저 스스로 이 페이지에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이걸 표현을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색이나 이런 걸로 뭐 팀은 나눠져서 읽히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다. 그 정도 수준이면 제 표현의 자유도를 좀 더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 각 페이지를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게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같은 페이지를 한 대여섯 번씩 그린 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지러움 정도를 찾아가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각 페이지마다 나름대로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갈등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데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이포는요? 타이포는 저는 이 한글이라는 거를 저희가 한국 사람이고 오랫동안 한글을 읽고 살았기 때문에 보면은 한글에부터 눈이 가더라고요. 작품에서 모든 작품에서 그러면은 그 그림이나 이 전체적인 페이지의 어우러짐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어로만 푸는 그런 요즘 쉽게 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씨를 좀 못 써도 영어로는 이게 티가 덜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 작품들 보면은 영어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건 약간 너무 쉽게 회피하는 느낌이어서 그거 말고 글과 그림이 하나처럼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타이포 연구를 해서 어떤 거는 뭐 왼손으로도 쓰고 멀리도 써보고 또 뭐 재료도 바꿔가면서 써보고 해서 글과 그림이 하나로 연계돼서 읽힐 수 있게 그래서 이 흐름을 끊어먹지 않을 수 있게 그런 타이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쓰려면 그냥 깔끔하게 쓸 수 있었다. 근데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생각.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귀엽잖아요. 털실 두 개 서로 축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는데 축구하다가 갑자기 서로 막 필살기를 쓰더니 그래서 모여서 양말이 됐다. 그 소재로 만든 양말을 같이 드립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아이디어는 좋다. 만화만으로 알고 만화 외적으로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느낌이 들어서 물론 오늘 그 양말들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안 받는다고는 했지만 왜 안 신으시는 거죠? 전 제가 신는 양말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복장도 사실 모듈화 돼 있으시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작가님만큼 저도 이상한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꼴을 했어요. 네. 이꼴을 했고 이제 우드란 작품. 요거는 좀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첨부돼 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요거는 좀 더 만화적이었어요. 어.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까지 설명하고 네. 좀 쉬었다 하죠. 아 그럴까요? 네. 우드는 고무공무원의 이상한 숲이라는 하나의 에피소드만을 지금 그려놓은 상태고 네. 사실 이 우드는 제가 프로젝트로 처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분량을 뽑는데 이 정도 배경과 이 정도 설정이 있으면 된다라는 감 전혀 없이 설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들어간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역사적 배경은 벨기에의 콩고 식민지 지배 했을 때 고무를 이제 수탈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콩고 국민들을 이제 괴롭혔던 그런 역사적 사실에 제가 공감 아닌 공감을 하게 돼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개인적 감성들을 좀 작품으로 풀어내는 그런 거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 지금 이제 고무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이 처음으로 콩고에 도착을 해서 맡게 되는 작은 여정을 그려놓은 에피소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거를 화두로 잡았어요? 아까 뭔가 느낌이 있으셨다 했는데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감성인데 역사 교육을 받잖아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있는 식민 지배, 네. 6.25 전쟁 그때 잔혹했던 것들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받고 그게 한켠에 항상 불안감이자 슬픔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작가든 어느 인간이든 소가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삶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한순간에 소멸되는 허무감 같은 게 항상 있어서 그리고 그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작품 중에서 다뤄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벨기에나 콩고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끔찍한 비극이 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조차도 일정 나이까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가 좀 우습다고 생각을 해서 잔혹도도 인지도 차이인가?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고발성까지는 아니어도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작품을 착안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아이러니 이런 것들 느낀 거를 네. 역시 고무라는 거를 활용해서 네. 사람 캐릭터를 구성하셨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다. 네. 이게 다 수작업이죠? 네, 다 수작업이고 중간중간에 캐릭터들이 일부 디지털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약간 콜라주 느낌도 있고. 네. 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걸 일러브레이트 해주세요. 네. 약간 캐릭터나 이런 것들 표현하는 거 보면은 그냥 붓으로 한 번에 해가지고 그려내는 거는 약간 바스키아 같고 네. 주변에 꾸며내는 거 아까 계속 똑같은 작가 얘기하자면 잭슨 폴락 이런 사람들 그림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근데 저의 그림체 그리고 색깔 쓰는 거는 약간 막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가는 아직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아까 대중만화로 조금 넘어가자면 그 대중만화에서 흥미가 조금 멀어졌던 제일 큰 이유는 아마 그림의 천편일률적 표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방골 기질과 사파 기질이 굉장히 강해서 네, 여기서 천편일률적이라는 거는 한 작품에서 똑같다는 게 아니고 많은 작품들이 거의 비슷한 그림으로 그린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기호들이 공유되는 거 마치 글 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 말고 좀 저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완성도는 높지 않겠지만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제가 작품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달성은 떨어지겠죠. 달리기 하면 뒤에 이렇게 방구 모양 그렇게 그리면은 다들 뛴다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표현은 최대한 지향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만의 무언가를 찾는 거 그게 각 작가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게 좀 있어서 본인이 찾고 다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찾아놓은 거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그린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표현이 어떤 부분이 이 질문을 하면
설명하는 작가를 몇 명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어. 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그리느냐. 그래, 몰라도 돼요. 네. 모를 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뭐 그냥 잘 모르시겠어요. 평소에 생각 안 해봐. 저는 네. 제 그림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그림이 그리게 됐어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거. 예를 들어서 전 직선으로만 그리니까 맞아요. 눈이나 이렇게 곡선을 최소화시키니까. 최소화시키니까. 근데 네. 그게 뭐 예전에 형민우 작가 프리스트 보다가 음. 느꼈고 그리고 뭐 눈은 헬싱이란 만화 거기서 따온 거고 전체적인 우울함이나 이런 거는 라디오헤드 음악이나 아니면 에곤 실레의 그림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 몸 같은 경우 캐릭터의 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화가 중에 임만혁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그림에서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런 데서 따왔다든지 내가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전시켜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실험을 좋아하다 보니까 재료 실험도 좀 많이 한 편인데 네. 그 관점이 없었구나 네. 내가. 네. 네 재료 실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이제 어떤 아크릴 위에 파스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뭐 뭘 발랐다가 이걸 발랐다 하면서 나오는 우연적인 그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메모를 해놔요. 그랬다가 이거를 여기다 쓰면 좋겠다. 이과 맞네. 네. 그거를 적용해서 네, 그림을 그리게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다른 표현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실험들은 해놓는다 이거죠. 네, 해놓고 맞아요. 정립돼 있던 것 중에서 네. 이런 우연성들이 이런 효과를 불러오더라. 네. 그럼 그거를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여기다 그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한다. 네. 이제 이해가 돼. 그 사실 그 양을 쌓는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럴 때 너무 짜릿해요. 한 작가가 네. 자기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 자기 인생을 걸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딱 보여지는 순간이 있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지금 이해가 돼서 아 다행이네요. 굉장히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네. 해보니까 어때요 만화? 만화 약간 제가 아직도 비슷한데 만화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민망한 건 거기에 장인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장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사파니까 사파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끼게 돼서 영광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해보면서 느낀 거 양의 싸움이다. 또 다시 저는 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양이 쌓이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배울 게 참 많고 네 그리고 겸손해지는 장르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만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네. 저는 앞으로도 만화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1, 2년 뒤에도 새 작품 나올 텐데 그때도 이제 이 꼴을 작품이 좋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털실 축구단이랑 우뜨라는 작품 그리신 만화도 그리고 계시는 아윤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떨렸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신나서 행성수상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작가들이 그래요. 처음에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제 능력이기도 하죠. 말을 끌어내는 제 능력이기도 한데 그냥 들어주면 잘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왜냐하면 다들 서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 네. 말을 못할 리가 없거든요. 본인이 그냥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말을 못한다고 믿는 거야 다들.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나오면 다들 잘하세요. 똑똑하시고 그래서
자, 이 만화 얘기는 좀 해봤고요. 왜 이런 만화를 그리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게 만화라고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 다음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러스트 이런 작업들도 좀 하고 북페어나 페스티벌 이런 데도 좀 많이 참여를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네. 활동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셨고 네. 그림 도시도 나갔고 또 어디였지 하여튼 뭐 그랬어요. 네. 제주 북페어 갔었고, 네. 제주? 네, 제주. 오,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일러스트 작가로서의 아윤 작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죠. 일러스트 작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한테? 만화랑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네,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이 한 장의 무언가에 그 제가 원하는 걸 표현해 나는 작업이라 일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연작이 있겠지만 한 장으로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러스트입니다. 저한테는. 그거 관련해서 벌써 전시를 2번이나 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녹음하는 오늘 네, 끝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가보겠지만 그번에는 무슨 전시였는지 제일 네. 최근에 한 거. 제일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시 공간이라는 공간에서 임재영 작가님이랑 막막 베일드 레이어스 그 전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임재영 작가님을 사실 이번 작가전 2인전 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저랑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무언가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더 겹을 쌓고 더 멀어지는 그래서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람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막이 겹쳐진다라는 뜻으로 막막을 가지고 전시를 했고 저는 우즈라는 작품 아까 설명드린 가져갔고 임재현 작가님은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어때요? 해보니까요.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작가님이랑 기획부터 한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고 기간도 사실 짧은 편이었고 근데 이제 밤 둘 다 야행성이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연락하면서 기획 잡고 하는 게 되게 보람찼고 뭐 전시하면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숨고 싶고 다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모로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같은 공간에서 연달아 전시를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운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바로 앞전 전시가 네. 저희 인수인 코믹스랑 사이드비 전시 공간이 같이 했던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맞습니다. 2호점 사이드비였어요. 네. 그 전시에 이제 13편의 단편 만화를 내진 않으셨어요. 네. 그때 왜 안 냈지? 제가 입고를 드렸을 때 이미 진행 중이셨어요. 이미 기획 중이었구나. 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이드비가 연지가 3월이니까 이제 이제 6개월 차구나. 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벌써 이렇게 크게 성과를.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전시 가보셨다고 하니까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황별이 작가님 음. 작품을 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뭐 다른 작가님도 물론 다 갖고 싶었지만 사고 싶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 전시였고 읽을 거리 많아서 오전 내내 있었어야 했고 오전 내내 보고도 부족해서 다시 갔어야 했고 저는 되게 알차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고 황배리 작가님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기억에 남고. 아무래도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일단 뭐 저도 잠깐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독립 만화라는 말은 없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독립 만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만화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장인 게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이유가 그거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단행본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네. 그게 테스트본이 어제 나와서 오늘 작가님한테만 살짝 보여드렸어요. 근데 되게 좋게 평을 몇 가지 수정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좋게 평을 해주셔서 제가 힘을 많이 얻고 갑니다. 아유, 제가 본 게 영광이죠.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후회 없는 선택. 그래서 뭐 한 4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뭐 만화도 그리시고 일러스트도 하시고 그러면서 페어도 참여하시고 근데 페어를 참여한다 해보면서 느낀 점들도 좀 궁금해요. 본인 맞아요. 작품이 뭐 통하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일단 페어는 정말 나가면 나갈수록 저한테 도움이 되는 장이었던 건 맞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 소감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거를 들고 얼굴 면대면으로 마주한다는 게 좋은 거는 이제 제 피드백을 바로 받는 거. 근데 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안 좋은 말씀 안 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아쉬웠던 점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선 들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면전에 대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뭐 좋은 말씀 해주시고 힘도 얻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좀 속물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게 팔리는구나. 제 거 말고. 그렇죠. 네, 제 거 말고 이런 게 팔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림도시 가서는 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그분들 거 보면서도 되게 힘을 많이 얻었어요. 이렇게 이거의 완성도가 있어지면 뭐 개성과 뭐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저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면 누구라도 알아봐 주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목표도 새로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재밌는 장이었습니다. 저번에 그림도시 가시니까 와주셨죠. 제가 가니까 그날도 토크쇼 있어서 네. 제가 많이는 못 있었는데 항상 가면 숨으세요. 저요? 네. 가면은 뭐 사람을 맞이하지를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숨더라고요. 그래서 저럴 거면서 왜 계속 나가지? 네, 저 개인적 성향이 사실 맞고요. 저는 사람 많은데 가면은 약간 힘들어하는 성향은 맞는데 네, 그래도 그 에너지 그리고 제가 보고 사실 저 덕질하러 가는 거 맞고요. 제가 보고 싶으면 뵙고 싶은 작가님들 보고 제가 사고 싶었던 작품 사러 갑니다. 가보면 아윤 작가님 작품이 독특해요. 그러니까는 주류 그 어딜 가든 주류와 비주류는 있는데 네. 주류에 속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봤을 때 개성이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물어보죠. 네. 아윤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들한테 일단 작가들 중엔 두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사람과 우리가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신 작품들은 대부분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생각이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것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렇지 않아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없으신가? 저도 아무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작품에서 메시지가 뭐냐 뭐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대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개인적인 자꾸 탐구들을 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좀 작품을 하고 싶고 그래서 뭐 다음 작품은 저 나름대로 형식을 먼저 정했어요. 그래픽 노블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노블이라는 것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더 개념 정립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메시지라는 게 붙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고약한 질문 하나 드려요. 네, 좋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자유예요. 그런데 아윤이나 예술가가 네. 왜 필요할까요? 어렵다. 아윤이랑 예술가가 필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아까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확장성.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잘 표현하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설득됐어요. 이렇게 그리면서 많아야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설득되는 부분도 있고 네. 앞으로도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네요. 그게 아윤 작가의 존재네. 네,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근데 많이 하셨고 전시도 하셨고 근데 갑자기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죠. 유학을 가세요. 네. 뭐 잘 되고 있는데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네. 뭐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자아 실현도 이런 방향으로 잘 되고 있고 뭐 사적인 영역은 제가 모릅니다. 뭐 얼마나 힘드신지 뭐 개인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유학? 왜? 뭐가 부족해서 뭘 더 배우고 싶어서 어디로 가시는지 뭐 이런 걸 통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어디로부터 쉬우니까 답변을 드리면 영국 런던에 있는
LCC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으로 갈 예정이고 네. 거기서 일러스트레이션 앤 비주얼 미디어를 공부를 하러 갑니다. 외국에서 좀 사셨죠? 아, 네. 지금 발음이 좀 그런데 네,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네. 네, 설명해 드려요? 막 이러면서. 아니요. 네, 그러고 그걸 배우러 가는 예정이고 네. 사실 저는 아크를 들어갈 때도 유학을 생각을 하고 제가 유학을 가서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있는가 저 스스로 좀 의문이 들어서 뭐가 있는가? 재능과 에너지가 있는가 이걸 이만큼 할 에너지가 있느냐라는 궁금증에 아크를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크에서 서로 이제 니가 딱 맞아서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고 원래도 유학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그림을 혼자서 그려왔기 때문에 계속 축적된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아직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랑 학교를 방향하다 보니까 노력과 이제 집약적인 작품은 어렵다. 지금 이거 작품들 보시면 저 나름대로 양을 쌓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툭툭 던진 느낌이 좀 스스로는 들어서 이게 아니고 좀 더 축적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계기를 이제 유학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런던으로? 런던으로 거기 그게 잘해요? 거기 잘하는 거죠? 네, 저 그게 잘한. 근데 비주얼 미디어, 일러스트레이션 비주얼 미디어가 있어서 사실 거길 가는데 거기 작품들, 학생 작품들 보니까 형식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영상, 어떤 사람 코믹스, 뭐 어떤 사람 하나의 파인 아트.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형식을 취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가 적제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프랑스는 약간 정해진 틀이 많고 그리고 영국은 원래 상어 자르던 나라잖아요. 네, 맞아요. 상어 잘라서 젤리 안에 넣는 나라기 때문에 그걸 제일 비싸게 파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런 약간 해체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뭐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가서 뭘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글쎄요. 배운다라기보다는 하고 싶다. 그냥 저 스스로 탐구하고 싶다.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쓰보고 싶은 거는 뭐 기술적으로는 인쇄 이런 것들, 뭐 편집들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전 심지어 일반 회사원이잖아요. 의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왜 하느냐. 쓸데없는 짓도 아니야. 왜 하느냐. 의문을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의심도 받죠. 왜 저런 애가 있느냐. 또라이인가? 그렇죠. 심지어 그 와중에도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는 것도 특이한데 그 중에도 비주류를 하고 있으니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네, 고양이는 걔는 치트키 맞아요. 네, 고양이나 개 안 그리고 털실 그리고 있으니 이제 많이 질문과 의심을 받는데 저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그 태도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도 약간 야망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로 좀 가져오고 싶은, 넓혀보고 싶은 그런. 남의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하는 거고 네. 자기 자아 실현은 당연한 건데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부지런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럴 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문제인 거고 뭐 가족사가 있거나 뭐 다른 쪽을 신경 써야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사람 자체 본인의 문제인데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여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하시잖아요. 플랫폼의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웹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의 작품 사이클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플랫폼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날 응원을 안 해줘서 이게 하기가 힘들어가 아니고 그런 저반적인 문화가 좀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가 플랫폼을 운영한 이유는 일단 사적으로 내 책 팔고 싶어서 있고 네. 내 책을 받아주는 웹툰 사이트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네. 앞으로는 사람이 귀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위주로 작품도 작품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네. 사람 위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독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들도
올바른 독서 습관 공부 안 하잖아. 맞아요. 근데 왜 작가들한테만 계속 강요해? 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어 보이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유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자 플랫폼을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너무 자동화 시스템 지금 그 웹툰에서는 색깔만 이렇게 띡띡띡 칠해놓고 딱 누르면 자동으로 채색해 주는 데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어요. 좀 부럽다. 그래서 네. 그게 뭐 작품을 앞으로 더 사이클을 가속화 시킬 건데 결국 그러면 사람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느낌을 안 받고 그냥 저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여운거리 중에 하나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건데 그쵸. 그때 가면 사람들이 분명 고파져요. 사람이 만든 거, 저 사람이 만든 거야라는 걸 느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변태적으로 만진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사람 작품을 그 사람을 만지고 싶어지는 그쵸. 그런 욕구가 분명 생길 거고 그런 층위가 생길 건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래서 본인도 그런 생각이 이거를 물어보셔서 네, 제가 맞아요. 설명을 드린 전 듣고 겁니다. 싶었어요. 네, 그 대답을. 그래서 비슷한 거죠, 저도. 네. 그래서 영국을 가서 왜 미국 안 가고? 비싸서? 아니요, 저 미국이랑 영국은 엄청 차이 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또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에게 공격적일 수 있으나 본인이 성향 네, 차이. 저 성향에 따라 저 미국을 한 6개월 정도 살았고 뉴욕에도 두 달 정도 고모가 계셔서 있었는데 정말 안 맞아요. 얄팍해요. 본인이나. 네, 제가 봤을 때는 역사가 없는 자들의 얄팍함은 이런 거구나. 그냥 문화 패턴에서 그리고 정말 사람은 거기선 소모품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한국보다 스타벅스 커피가 싸다던데. 네, 그게 불만이야. 불만 맞고요. 네. 그 문화가 너무 싫었고. 근데 영국도 약간 뭐라고 할까 도도하잖아요. 네, 사람 도도하죠. 그런데 좀 달라요 느낌이?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도도함은 제가 느껴서 이게 찬양은 아니지만 물론 영국도 지금 보면 브렉시트 보면 미쳐 돌아가는 근데 그 혹시 브렉시트 미쳐 돌아가는 와중에 요즘에 그 법정이나 국회 영상 보시면 그 사람들 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아요. 그게 전 좋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약간 어마어마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우리 다 겪었고 에라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갔다 오세요? 저는 1년 3개월 해서 내년 12월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내년 11월? 네, 12월. 네. 12월? 네. 머지사이드 쪽에 가 계시면 제가 갈라 그랬는데 뭐 원래 무서워서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은 네, 뭐 주변 괜찮은 여관이라도 잡아주겠지.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런던 싫은데. 그러면 토트넘 안 쳐주시나요? 토트넘 팬이세요? 네, 뭐 조금은 좋아합니다. 요새 네. 가시면 직관 가시겠네요. 그럼요. 열심히 가야죠. 큰일 날 사람이네. 앞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저희랑 결승전에서 이번에 싸우신 건 아시죠? 알죠. 네. 이기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잘 다녀오시고요. 네. 일단 가서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녀오시고 나면 분명 새롭게 얻는 게 있겠죠. 변화하는 게 있을 거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익히고 올 텐데 뭘 배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는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본 거고 어떤 만화 어떤 이런 걸 물어본 거고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되게 이거 무책임한 답변일 수 있는데 저다운 예술가.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거는 모든 예술가들 아직도 그거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쵸.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30대 때 깨야 되는데 30대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저는 이제 30대 초입에 들어왔으니까. 부럽다. 네. 제가 개성이 강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빨리 찾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 스스로를 보고 있고 그거를 하러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거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랑 잠깐 멀어질 수 있는 한 방편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라 제 저변
제 주변과 멀어져서 이제 저만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죠. 네. 그거는 본인이 나를 어떻게 어떤 예술가로 소비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고 네. 어쨌든 예술가로 저는 제가 대중예술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대중예술가가 되실 거잖아요. 정말요? 네. 대중들이 나를 어떤 예술가로 소비했으면 좋겠다. 아, 저는 사파로 소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파? 네, 정통 투수 아니고. 아 영국 막 이렇게 브리튼 나오는데 갑자기 중국의 사파가 왜 네. 무협에 나온 사파. 사파로서 제 사이드킥 좀 재밌게 날린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갔다 오시거나 전시 이런 건 계속 하실 거죠? 네, 기회만 주어지면. 회사는 1년 어떻게 해결하고 가십니까? 아, 저 휴직으로. 1년 합니다. 휴직하고 네.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아, 저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려고. 그만두는 순간 이게 초라해져요. 사람이 멀리 못 보게 되고 네. 힘들어져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악착같이 버티시면서 네. 자아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인천공항 만약에 그런 기억만 없었으면 영종도에 전 살았을 거예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신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어.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도시도 깔끔하고 계획해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태풍 보면서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맞아요. 어쨌든 사람이 전 사람 없는 데를 좋아해서 거기 근데 공원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맞아. 어쨌든 그랬으면 제가 영종도에 살았을 정도로 인천은 좋아했을 텐데 군대를 글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사람을 근데 거기 공항에 일하면 이건 이제 거의 질문은 다 끝났어요. 네. 근데 공항에 일하면 네. 이건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다른 예술가님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건데 인천공항에 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겨울에 눈 왔을 때나 해질 때 작살 납니다, 여러분. 진짜. 거기는 진짜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연병장이라 하죠. 운동장에서 서서 청소하는데 해가 지는데 산이 없으니까 해가 끝까지 다 보여요. 맞아요. 그런 데서 눈이 오면 정말 이쁘거든요. 산 없는 데서. 혹시나 뭐 기회 되시는 분이 있으면 영종도의 해질녘에 한번 가보시라. 공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막 호텔들인데 거기 좀만 지나가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산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매일 보시잖아요. 매일 봐요. 그럼 집은 홍대면 어떻게 공항철도 타고? 공항철도 탈 때도 있고 주로 비싼데. 뭐 출퇴근은 그냥 뭐 돈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경차 있어서 경차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차 운전하고. 네, 리무진도 타기도 하고. 네, 갖가지 이용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회사를 열심히. 네. 근데 진짜 거기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공항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딱 나오는 쪽에는 그 비행기 뜨는 근처에 조명 쏴주는 엄청 많은 조명밭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 뒤로 이제 하늘 보일 때 진짜 멋있죠. 하여튼 그건 보셔야 돼. 네, 예술가라면 거기 가서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온 아까 해질녘 이런 거는 자연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고 공항도 약간 해질녘에 가면 밤에 다 스포트 핀으로 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이쁜 것도 있고 이래서 공항에서 1박 2일 숙식도 돼요. 돼요. 네. 엄청 좋아요. 지하 가면 다 있고 맞아요. 휴게실도 있고 샤워실도 무료로 다 쓸 수 있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짱박해서 잘 곳도 있어요. 맞아요. 안 되면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주무셔도 차에서 자고 나와서 생활해도 돼요. 맞아요. 한번 공항 추천. 그래도 난 안 가. 자, 이제 거의 보세요. 마지막 네. 질문인데 어쨌든 저희는 만화 방송이라서 이 질문 꼭 드리면서 끝내고 싶어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만화에 대해서 그냥 만화가 만화지라고는 말이 요새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본인이 만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중력의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매번. 그래서 약간 낯뜨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작가님에게 만화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지만 정리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만화는 저를 겸손하게 하는 장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림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림책이 보통 32페이지 이 정도 그리는데 그 32칸 아니냐, 만화 안에 32칸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만큼 만화는 많은 양이 사실 안 받쳐주면 될 수 없는 장르고
계속 양에 대해서 집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인의 있는데 성향이니까. 네, 양에 대한 한정이고 나래티브와 뭐 감정과 표현과 그 어떤 표현을 갖다가 놔도 어색하지 않는 장르이기도 하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학 다녀오시고 나서 유학 중에는 뭐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만들 건데요. 아니 그거를 국내 출간하실 거예요? 네, 저 사실 이거는 뭐 또 제 홍보지만 그 언리미티드하고 퍼블리셔스의 전시 공간에서 이제 제 작품도 가져가 주시기로 해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책이 나오면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유명해지실 분인데 잘 보여. 끝나고 고기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아, 예. 네. 앞으로 잘 보여야 되겠네 이분은.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오늘 어떠셨는지와 혹시나 하고 싶은 말 했었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정말 저 사실 황산수술한 것 같긴 한데 성인수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자체가 재밌어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상투적이지만 그리고 1시간 10분 갔어요. 1시간 10분 갔구나. 네. 생각보다 짧네요. 막 이러면서 그렇기도 했고 앞으로 제가 가는 길에서 성인수 대표님의 이 사이드 B가 흥해서 저에게 꼭 도움을 주셨으면 아니 작가가 본인이 잘 돼서 플랫폼에 서로 숟가락 얹을 생각으로 네. 네, 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독자님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팔고 있고요. 털실축구단도 그렇고 우뚜도 팔고 있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네. 작가님한테 기대가 커요. 아이고. 왜냐하면 네.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 선을 못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제 작품도 그렇고 저도 어느 정도 많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예술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절대적 사유의 시간과 자유와 공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독립 만화 하시는 독립 예술가 인디 아티스트들이 다 어디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그렇게 그냥 늙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신이 진취적으로 뭔가 또 나가서 해보겠다라고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작품도 특이하고 그리고 본인이 왜 이렇게 그리는지도 설명도 할 수 있고 물론 그걸 항상 매번 설명하라는 건 아니지만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만 하면 나중에 붙어 있으면 뭐 많은 도움을 받겠는데 그리고 재밌겠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술이라고 만화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켜보는 맛이 있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지금 영국에 계시겠죠. 네. 이건 9월 말에 나갈 거니까 그런겠지만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빨리 모셨고 가시기 전에 영국 잘 다녀오시고 자 인사하기 전에 작가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화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자세히 설명 안 드리더라도 좀 꼭 얘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윤 작가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 K2과 KT 상대로 뭐 투니드랑도 얘기가 연결되겠죠. 관련해서 작가님들이 전성권 문제 때문에 KT 광화문 사옥 빌딩 앞에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이면 거의 100일을 넘게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돌파구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상대가 거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거기 KT 얘기하는 게 맞냐, 뭐 투니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해결책이 당장에 보이진 않지만 매일같이 인스타나 트위터에 그분들 시위하는 거 올라오거든요. 저도 한 번씩 광화문 가서 그냥 아는 척은 안 하고 멀리서 한 번씩 보고 오는데 한 두세 번 됐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00일 이상을 거기서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업자 마인드로도 그렇고 뭔가 이 문제 사단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도를 가지고 보면 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잊혀지는 거가 전 좀 싫어요.
같은 분야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사회적으로도 어느 빌딩에서 며칠간 단식을 하고 계신다 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많고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또 필요하게 느껴져서 그냥 단순히 헤어나 쯧쯧 차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쿠야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만화판에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쯤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관련해서 작가님들이 KT 사옥 앞에서 오전에 합니다. 11시에서 1시였던 것 같아요. 10시 그냥 점심시간 때쯤이죠. 그때쯤에 거기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고 있고 그 시위가 100일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방송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윤 작가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깊은 공감을 알고는 계셔라 다들. 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적어도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2년인가 1년 반? 1년 3개월. 1년 3개월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예수가 돼서 돌아오세요. 네. 자 오늘은 털실축구단 그리고 우뜨 그리신 아윤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